안녕하세요. 20년 차 교통정책 분석가 박서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조금 쓴소리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길바닥에 돈을 얼마나 뿌리고 다니셨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제가 장담컨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상은 그냥 허공으로 날려보내셨을 겁니다. 이게 도둑 맞은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내버려둔 돈이 매일매일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버스 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그 청년, 혹은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통장으로 현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거리를 이동하고 똑같은 요금을 냈는데 말이죠.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딱 5분입니다. 그분들은 5분을 투자해서 이것을 신청했고 여러분은 하지 않았다는 그 작은 차이 하나가 1년 뒤에는 50만 원이라는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교통비 지출 내역을 분석하면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선생님은 이걸 왜 안 하셨어요? 신청만 하면 매달 2만 원씩 들어오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면 열이면 열, 땅을 치며 후회하십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교통비 절약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주겠다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교통카드는 돈을 쓰는 카드가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카드로 변신할 겁니다. 자, 그럼 잃어버린 돈을 되찾으러 가볼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저 박서준에게 힘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담을 다니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에이, 나는 늙어서 그런 거 복잡해서 못해. 젊은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 노인이 무슨 혜택이야. 라며 손사래를 치시죠. 그런데 천만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시니어 여러분입니다. 왜냐고요? 젊은 친구들은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병원 가실 때, 복지관 가실 때, 시장 가실 때 무엇을 타시나요? 99%가 버스 아니면 지하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 바로 어르신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만난 75세 최순자 할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일주일에 3번씩 대학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십니다. 왕복 버스비만 해도 한 달에 꽤 나가죠. 그런데 1년 넘게 이 환급제도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아드님이 억지로 가입을 해드렸더니 세상에 한 달에 2만 원 가까이 통장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아니 이게 웬 공돈이냐고요. 이건 공돈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그동안 열심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신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오히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이 시스템의 VVIP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여러분이 무대 뒤로 숨어 계시면 어떡합니까? 3명 중 2명은 몰라서 못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2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챙길 거 다 챙기는 똑똑한 한 명이 되시겠습니까? 노인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노인이라서 더 많이 챙겨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음이 조금 급해지셨나요? 그래서 그게 뭔데 복잡한 거 아니야? 하고 걱정부터 앞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라면물 끊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K패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교통카드, 그걸 그냥 등록만 하면 끝입니다.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냐고요? 기존에 쓰시던 알뜰 교통카드가 있다면 전환만 하면 되고 없으시면 은행 가서 교통카드 기능 있는 거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koreapass.kr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카드 번호 입력하면 끝입니다. 이게 답니다. 정말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지 않나요? 이 5분의 수고를 귀찮아해서 1년에 50만 원을 버리는 건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인터넷이 서투르시다고요? 자녀분들한테 야, 나 K패스 가입 좀 해다오 라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아니면 1599-0001 국토교통부 민원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널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실행력입니다.
내일도 버스 타실 거고 모레도 지하철 타실 거잖아요. 오늘 가입 안 하면 내일 탈 버스 요금의 일부는 또다시 공중분해됩니다. 옆집 김 씨는 벌써 가입해서 매달 치킨값 벌고 있는데 여러분만 가만히 계실 겁니까? 5분만 투자하십시오. 그 5분이 여러분의 1년치 교통비 20%를 책임집니다. 가입은 했는데 조건이 까다로운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아이고, 15번을 어떻게 타 하시겠지만 잘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나갔다 들어오면 벌써 2번입니다. 일주일에 2~3번만 외출하셔도 한 달이면 20번이 훌쩍 넘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정말 기가 막힌 건 이 시스템이 자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 싸매고 이번 달엔 얼마나 탔으니까 얼마를 받겠네? 계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K패스 시스템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한 달 이용 내역을 쫙 분석해서 기본 환급이 유리한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이용자에게 가장 많은 돈을 돌려주는 방식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꽂아줍니다. 그냥 카드 찍고 다니시기만 하면 됩니다. 환승도 횟수 채우는 데 도움이 되냐고요? 환승 자체는 1회 통행으로 묶이지만 잠깐이라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15회 채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걷기 애매한 거리, 예전엔 운동 삼아 걸으셨다면 이제는 버스 환승하세요. 그게 횟수도 채우고 무릎 관절도 아끼고 나중에 돈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평소처럼 다니세요. 계산은 AI가 알아서 해서 여러분 통장에 현금을 꽂아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고수들만 아는 디테일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 환급받는 돈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패스에는 특별지원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구가 적거나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나 수도권 외곽지역 80여 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특별지원지역이다? 그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남들보다 기준금액이 낮아서 똑같이 버스를 타도 환급이 더 빨리, 더 많이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72세 이만호 할아버님은 경기도 외곽에 사시는데 본인 동네가 특별지원지역인 줄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남들보다 혜택이 훨씬 큰 지역이었던 거죠. 그냥 버스만 타고 다니셨는데 매달 2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이게 1년이면 24만 원입니다. 반대로 이사를 가시면 이 지역 설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사 가서 주소지는 바뀌었는데 K패스 정보 수정을 안 했다? 그럼 혜택을 못 받거나 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K패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역별 유형표가 쫙 나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는 동네가 일반 지역인지 특별지원 지역인지 확인해 보세요. 클릭 한 번에 매달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챙겨 먹는 알짜 정보입니다. 요즘 GTX나 신분당선처럼 빠르지만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 많이 이용하시죠? 여기서 일반형과 플러스형 선택을 잘못해서 피눈물 흘리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K패스는 기본적으로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만 타시는 분들은 일반형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GTX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시거나 요금이 3,000원이 넘어가는 광역버스를 자주 타시는 분들이 일반형에 가입해 있다? 이건 돈을 그냥 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이 제한적이거든요. 반면에 플러스형은 고요금 노선에 특화되어 있어서 환급 한도가 훨씬 높습니다. 20대 대학생 김하진 군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친구는 학교 갈 때 GTX를 타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일반형으로 가입했다가 한 달에 1만 원 겨우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보고 기겁을 해서 당장 플러스형으로 바꾸라고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음 달부터 환급액이 3만 5천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1년이면 30만 원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이 뭔지, 요금이 얼마인지 딱 한 번만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내 패턴에 맞는 요양을 선택하세요. 버튼 하나 차이로 환급액 앞자리가 바뀝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필살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가장님들, 주부님들, 귀 쫑긋 세우세요. K패스는 가구당 1명이 아닙니다. 사람 머릿수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4인 가족이면 아빠, 엄마, 아들, 딸
모두 각각 가입해서 4배로 뜯어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컨설팅해드렸던 63세 윤미선님 댁은 정말 모범 답안입니다. 처음엔 알뜰한 윤 여사님 혼자만 가입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남편분도 출근하시고 따님도 대학 다니지 않느냐며 가족 모두 가입을 권유했죠. 남편분은 광역버스로 출퇴근하셔서 플러스형으로, 따님은 지하철 통학이라 일반형으로, 윤 여사님은 시장 가실 때 쓰시니 일반형으로 세 분이 싹 다 가입했습니다.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윤 여사님 2만 원, 남편분 3만 원, 따님 4만 5천 원. 한 달에 이 집으로 들어오는 교통비 환급금만 거의 10만 원 돈입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웬만한 적금이자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만 하면 됐지 생각하시나요? 당장 가족 단톡방에 K패스 링크 뿌리세요. 부모님 댁에 가서 해드리고 자식들한테도 하라고 닥달하세요. 가족 전체가 움직이면 연말에 제주도 여행 갈 돈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생활 재테크의 정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어렵지만 새 나가는 돈을 막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부가 국민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라고 작정하고 퍼주는 예산입니다. 내가 안 받아가면 국고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보를 아는 다른 누군가가 더 가져가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2026년 K패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 교통카드를 꺼내시고 K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는 순간 내일 아침 출근길 버스 요금은 또다시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갈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계 경제에 단돈 1만 원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숨은 지원금, 알짜배기 정책들, 제가 발로 뛰어 찾아내서 숟가락 위에 얹어내리겠습니다. 저 박서준과 함께 똑똑한 노후, 현명한 경제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